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미선입니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 및 머리와 목 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챕터 8, 9, 10, 1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출석은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의 답글로 확인할게요. 각 영상에 지난번처럼 건강사정 분번과 학번 이름을 명시하여 답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학번은 지난 시간에 언급 안 했는데 알아서 같이 적어준 센스쟁이 여러분 고마워요. 이번 수업은 영상이 총 2편이니 출석 답글도 2군데에 달아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영상 1개만 답글 달아준 학생도 있더라고요. 잊지 말고 꼭 2군데 다 달아주셔야 출석 처리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화요일 반은 3월 24일 저녁 9시까지 각 영상에 답글 달아주세요. 수요일 반은 3월 25일 저녁 9시까지 역시 각 영상에 하나씩 총 2편의 영상에 분반과 학번 이름을 명시하여 답글 달아주세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건강사정 첫 번째 주제는 피부, 채모, 손발톱 사정입니다. 책의 챕터 8을 같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피부 사정을 배울 건데 갑자기 웬 조직 통합성인가 했죠. 조직 통합성은 조직의 정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제시하고 통합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질병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이 이번 시간에는 피부, 채모, 손발톱입니다. 그림을 보면 조직 통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영양, 관류, 산소와 배설이 있죠. 이 각 요소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조직 통합성이 깨져서 결국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통합성과 각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건강 사정을 수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조직 통합성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은 피부, 채모, 손발톱 사정을 할 때 얻어야 하는 건강력 사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반적 건강력으로 현재력은 만성질환, 투약, 피부나 머리카락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과거력과 가족력에서는 과거에 알았던 피부 질환이나 손톱 감염, 피부 외상 등이 있었는지, 혹시 가족 중에 피부암이나 전신 홍방성 낭창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이 피부 관련 질환이 있었던 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및 심리 사회력으로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지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봅니다. 문제중심 건강력은 대상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사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부 증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게 소양증이에요. 소양증은 가려움인데요. 다른 증상으로는 발진, 통증, 병변, 상처, 색, 질감의 변화가 있어요. 문제중심 건강력은 우리 어떤 틀로 기록하고 사정한다고 했죠? 올드카치, 증상 분석 요소 올드카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즉 피부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어느 곳에 발생했고 얼마나 오래됐고 특징이 어떻고 악화 요인이랑 완화 요인은 무엇이고 관련 증상이 뭐고 개인이 수행한 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양증을 한번 볼게요. 대상자가 소양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가려움이 언제 시작됐는지, 갑자기 시작했는지, 서서히 시작됐는지, 어디부터 가려웠는지, 다른 부위로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가려움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고요. 집에서 직접 사용했던 치료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가려움이 처음으로 시작된 상황에 혹시 약물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음식이나 약, 식물들과 접촉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한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력을 조사하면 되고요. 과거력이 아니라 건강력입니다. 우리 건강력 사정도 끝냈으니 이제 신체 검진을 해볼게요. 신체 검진은 기본 검진과 특수 검진으로 나뉘어요. 기본 검진으로는 우선 피부를 시진하고 피부를 촉진하고 두피와 채모를 시진 촉진하고 얼굴과 신체 채모를 시진하고 손발톱을 시진 촉진할 거예요. 특수 검진은
대상자가 특별히 더 불편한 곳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시진 촉진을 했는데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하는 검진이고요. 피부 병소를 시진 촉진을 할 거고 우드램프로 병변을 시진할 거예요. 우드램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파장 자외선과 청백색 가시광선 스펙트럼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나오게 만든 등이에요. 그래서 준비물로는 오버헤드 라이트, 그 머리에 광부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불 나오는 그런 머리에 달린 라이트나 혹은 펜라이트, 그 다음에 병변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센티미터 자,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병변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그 다음에 개방 상처가 있을 때 삼출물이 나올 경우에 끼고 착용해야 하는 장갑, 그 다음 우드램프가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피부 검진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사정 기술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신체 사정에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네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신체 사정은 시진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진은 신체의 시각적 검사를 뜻하며 신체의 움직임과 자세를 관찰하고 냄새를 맡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 촉진은 검진자의 손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에 대한 질감, 크기, 모양, 특징, 위치를 파악하고 압통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촉진을 수행할 때는 손을 따뜻하게 하고 손톱을 짧게 하여 부드럽게 만져 대상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해야 하죠. 촉진 시에는 대상자에게 촉진의 목적, 방법과 촉진 부위를 설명하고 점막이나 체액이 있는 부위를 만지게 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타진인데요. 타진은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냐면 내부 장기의 크기, 경계, 특성을 파악하고 압통을 확인하거나 몸속의 체액량을 추정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진은 소리를 듣는 기술로 특별한 장비 없이 검진자의 귀로만 듣거나 이제 주로 청진기를 사용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배울 피부, 채모, 손발톱을 사정할 때는 주로 시진, 촉진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부의 기본 검진 방법입니다. 조명이 밝아야 될 거고요. 대상자의 피부색, 색소, 혈관 분포, 멍, 병변, 탈색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할 거고요. 순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건데 머리와 목, 몸통, 팔다리, 그 다음에 뒤쪽에 등, 만약에 누운 상태라면 둔부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관찰한 병소와 설명한 원인이 맞지 않을 때는 폭력을 의미할 수 있는 배임, 멍, 긁힘, 부은 자국이 있나 주의 깊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기본 검진은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씻고 대상자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피부색을 살펴봅니다. 전반적인 피부색은 일정해야 하고요. 표 8-1을 보면 피부색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임상적 소견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보고 이상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둬야 될 거고요. 국소적인 다양한 피부색 시진을 이제 찾아보는데요. 피부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약간의 색 차이가 존재해요. 점이나 그 다음에 주근깨나 첨포나 성과 같은. 근데 비정상 소견으로 악성 흑색종이나 백반증이나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 국소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은 비정상 소견이에요. 정상 소견을 알고 있어야 비정상 소견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피부를 촉진해 봅니다. 피부는 만져볼 때 피부의 결, 온도, 습도, 움직임, 긴장도, 그 다음에 두께를 확인하는데요. 피부결은 부드럽고 상처가 없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온도는 손등으로 검사하는 게 좋아요. 피부는 따뜻해야 될 거고요. 습도는 정상적으로는 건조하고 평상시에는 땀과 피지가 최소한으로 분비. 요게 정상 소견이고요. 그다음 운동과 탄력성은 피부 전환이나 견갑골 아래, 전환은 어디예요? 팔꿈치에서 팔목 사이에서 앞쪽, 뒤쪽 말고 앞쪽, 우리 PPD 테스트 할 때 하는 곳 있죠. 그곳이 전환이고요. 전환이나 견갑골 아래 피부를 집어 올리거나 가볍게 꼬집었을 때
쉽게 들리고 놓았을 때 즉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은 정상 소견입니다. 피부 두께는 연령과 부위에 따라 다른데 정상적으로 피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두꺼워졌다가 20세가 지나면 이제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표 8-1인데 밝은색 피부랑 검은색 피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견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참고하고 알아두세요. 피부 촉진 시 확인하는 피부 탄력성입니다. 책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피부 확인했으니 이번엔 두피랑 머리카락이랑 얼굴과 몸의 채모랑 손발톱 확인해 볼게요. 두피는 정상 소견은 촉진했을 때 부드러워야 하고 부스럼이 떨어지거나 붉거나 개방성 병변이 없어야 해요. 머리카락은 부분적으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간혹 머리카락 모간 근처에 이가 있을 때 두피 부분에 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과 몸의 채모는 채모의 분포, 양, 결을 검사합니다. 다리에 털이 없다면 말초 관류 이상을 의미하니까 그건 비정상 소견으로 기록해둬야 할 거고요. 손발톱은 손발톱의 모양, 굴곡, 특징, 색, 두께, 위생 상태를 시진하고 촉진해요. 손발톱 촉진은 손톱을 눌렀을 때 핑크색에서 하얀색으로 됐다가 다시 분홍빛으로 바뀌는지 확인하면 정상 관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그림 8-6을 보면 빈혈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푼형 손톱이랑 그 다음에 작은 외상이 반복돼서 발생하는 8-8이요. 그림 8-8에 조갑 백반증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게 그림 8-9의 곰봉형 손가락입니다. 손톱 기저부의 각도는 정상적으로 160도입니다. 손톱 기저부의 각도를 손톱 주름 근위부와 손톱의 딱딱한 껍질인 조판의 각도를 말하는데요. 이 손톱 각도가 180도가 넘으면 곤봉형 손톱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곤봉형 손톱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톱을 시진했을 때 곤봉형 손가락을 발견했다 하는 경우에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병소의 심층적인 검진은 매번 시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병소나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는데요. 정확한 색깔이나 윤기, 경계를 확인해야 할 거고요. 병소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센티미터자가 필요합니다. 병소의 기록은 위치, 분포, 색깔, 패턴, 가장자리의 모양, 깊이, 크기를 포함하는 특성과 삼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기록해 줘야 되고요. 피부 병소의 패턴은 책의 그림 8-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병소의 종류로는 정상 병소인 1차 병변, 2차 병변 표 8-2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병변도 대부분 정상인데요. 그거는 표 8-4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박스 8-2에는 피부 병변 검진 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피부 병변 기록할 때 이야기했던 중요한 특성들인데요. 책 124쪽에 있습니다. 현마비나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와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대상자나 실금이나 실변이 있는 환자, 영양결핍이 있는 환자는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중재를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중재 방법은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는 움직임이 제한된 대상자의 피부가 닿거나 압력이 받는 부위를 사정하는 걸 배워볼게요. 앞에서 본 그림의 뼈 돌출 부위들 중 피부가 붉어진 곳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붉어진 곳이 있으면 손으로 눌러봅니다. 정상 소견인 경우에는 눌렀을 때 혈색이 없어졌다가 손을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눌러도 피부가 창백해지지 않고 여전히 붉습니다. 이 상태가 욕창의 1단계입니다. 정상 소견을 기억하고 욕창 단계는 책 134쪽의 표 8-5를 꼭 확인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 채모, 손톱과 발톱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책에 있는 사진과 설명을 보고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두 번째 주제는 머리와 목 사정입니다.
책의 챕터 9를 같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검진하는 것을 배울 머리는 뇌를 보호하고 있는 두개골을 의미하고요. 목은 척추 상부 일부분, 식도, 기관, 갑상선, 동맥, 정맥, 림프절을 포함합니다. 림프절을 사정하려면 머리와 목의 림프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겠죠. 그림 9-4에 보면 림프절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와 목 건강력 사정해 볼게요. 일반적 건강력입니다. 현재력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나 머리 또는 목 부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투약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간혹 두통이 눈의 피로나 혹은 오래된 처방으로 만들어진 도수 안 맞는 안경이나 렌즈 때문에 유발될 수도 있어서 마지막 시력 검사 언제 했는지, 안경이나 렌즈는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머리나 목, 갑상선 쪽으로 수술한 적이 있는지 과거력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었다면 어떻게 아팠고 지금도 두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력은 갑상선 질환이나 제1형 당뇨병, 중증 근무력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족 중에 앓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지금 말한 자가 면역 질환들은 종종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통을 발생시키는 고혈압이나 편두통을 가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문제중심 건강력은 역시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 분석 요소인 올드카츠 사용해서 증상을 사정하면 되고요. 그다음 머리랑 목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두통, 어지럼증, 현운, 목 쉰소리, 목소리 변화, 목의 혹, 갑상선 장애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갑상선 장애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갑상선 장애를 사정할 때는 수면, 에너지 수준, 기분, 외모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질문합니다. 침울하고 화를 잘 내고 기분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가 증가, 감소하거나 무기력한지, 수면 양상이 변화했나요? 더위나 추위에 민감도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책 157쪽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갑상선 장애를 사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중심 건강력의 두 번째 보면 어지럼증과 현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지럼증과 현운은 다른 거예요. 어지럼증은 대상자 내부에서 나 쓰러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현운은 세상이 빙빙 돌아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라고 주위가 빙빙 돈다고 호소하는 외부로부터의 느낌을 현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스 9-1을 보면 어지럼증 구별하는 것들 특성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어지럼증과 현운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심혈관 증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주변이 빙빙 돌아요 이러는 거는 귀 쪽에 귀 안에 전정기관 장애가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어지러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어지러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이 빙빙 돌아요? 눈을 감아도 어지럽다고 느껴지나요? 기운이 빠질 것 같나요? 라고요. 이제 머리랑 목 건강력 사정은 다 했고 신체 검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머리 기본 검진으로는 머리를 시진하고 얼굴 구조를 시진하고 목을 시진하고요. 특수 검진으로는 머리의 두개골을 촉진하고 얼굴과 턱의 골 구조, 뼈 구조를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측두 동맥, 여기 관자놀이를 지나는 동맥을 촉진할 거예요. 그다음에 목은 목의 운동 범위를 사정하고 그다음에 기관을 촉진하고 갑상선을 촉진하고 림프절을 촉진합니다. 준비물로는 청진기랑 줄자, 막대자, 사인펜, 알콜솜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머리는 두개골이 대칭적이고 신체의 크기에 적절한 비율인 경우를 의미해요. 머리는 똑바로 곧은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머릿속 두피는 깨끗해야 되고 병소가 없어야 하며 발적이나 조각이 없어야 합니다. 얼굴 뼈와 구조물은 적절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고 대칭적이며 표정이 자연스럽고 역시 표정도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목은 중심에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은 그림 9-7처럼 양측으로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대상자에서 갑상선 연골은 돌출되어 있지만 갑상선은 보통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림 9-8에서 보는 것처럼 목에 갑상선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목에 병소가 있거나 덩어리가 눈으로 보이면 그거는 비정상 소견입니다. 머리 쪽 특수검진은 상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두개골과 턱을 촉진하고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하는지 관찰합니다. 머리에서 덩어리나 부종과 같은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두피 문제인지 아니면 두개골의 자체 문제인지 구별해야 하고요. 턱은 딸깍 소리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지 관찰합니다. 두개골을 촉진할 때는 머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앞에서 뒤로 머리뼈 두개골을 만져봅니다. 대칭적이고요. 압통이 없이 단단한 느낌이 나야 할 거고요. 그게 정상 소견이고, 그 다음에 얼굴과 턱의 뼈 구조랑 턱의 움직임과 압통을 촉진해 볼게요. 두 개 손가락을 이주 앞에, 귀 앞에 여기 조만한 부분 있죠. 귀 앞에 대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천천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고요. 그 다음엔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때 턱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정상이고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혹은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비정상 소견입니다. 대상자가 측도 부분의 두통,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측두 동맥의 맥박, 결, 압통을 촉진합니다. 검진 방법은 손끝을 측두 동맥이 지나는 양쪽 머리 측면의 눈썹 위치에 측두골, 즉 관자놀이에 두고 검진하는 건데요. 정상 소견은 동맥이 파동과 함께 부드럽고 압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통, 부종, 측두동맥 부위에 전반적으로 발적이 있으면서 딱딱한 거는 측두동맥염을 암시해요. 그럴 경우에는 청진을 해보는데요. 청진 시에 낮은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 혈관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것이 관찰되거나 대상자가 통증, 덩어리나 운동 범위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목의 특수검진을 시행합니다. 목의 운동 범위 검진은 머리를 숙여서 턱을 가슴에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턱을 들어서 천장을 향하도록 뒤로 젖히고 양쪽 귀가 양쪽 어깨에 닿도록 기울여 봅니다. 사정을 하는 동안은 어깨를 고정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좌우로 회전시켜 봅니다. 모든 움직임은 조절할 수 있고 부드러워야 하며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돌려보니까 저는 목의 운동 범위에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좌우로 숙일 때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거나 움직이는 동안 통증이 있으면 비정상 소견으로 통증이 있는 시점에 주의해서 언제 통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이 완화되고 악화되는지, 어느 정도로 아픈지 주의해서 검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도 촉진은 모두 중앙선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압통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얼굴 옆면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대상자로 하여금 머리를 좌우로 돌리게 해보면서 흉쇄 유돌근의 근력을 평가하고요. 대상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있은 채 저희 검진자는 어깨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가 어깨를 으쓱하게 함으로써 승모근의 근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뇌신경인 제11 뇌신경인 부신경 기능을 파악하는 겁니다. 목의 근육들은 모두 단단하고 압통이 없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갑상선 검진은 대상자가 자신의 목에 덩어리가 커졌다고 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임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그림 9-10 책 161쪽에 보면요. 검진자가 대상자 뒤쪽에서 검진하면 후면에서의 촉진 방법이고요. 비그림처럼 검진자가 대상자 앞에서 촉진하는 것은 전면 접근이라고 합니다. 후면에서의 촉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자가 대상자의 뒤쪽에 섭니다. 간호사가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똑바로 앉게 한 후에 머리를 약간 구부리게 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 목 주위 뒤쪽에서부터 촉진을 해오고 그 다음 윤상연골 아래에 있는 기관지 양쪽에 손가락을 가볍게 둡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우리는
지금 갑상선의 오른쪽 옆을 검진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검진자가 뒤쪽에 있었을 때 왼손으로 기관지를 오른쪽으로 미는데 왼손의 두 손가락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대상자에 보고 침을 삼키라고 하는 동안에 간호사가 오른손으로 갑상선의 우측 옆, 흉쇄 유돌근, 기관지를 촉진합니다. 이번에 반대로 갑상선의 왼쪽을 확인할 때는 기관지를 왼쪽으로 밀 때는 오른손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대상자가 침을 삼키는 동안 꿀꺽하는 동안에 간호사는 왼쪽 손으로 갑상선의 왼쪽을 촉진해보고 흉쇄 유돌근과 기관지를 확인합니다. 촉진의 정상 소견은 촉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압통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촉진된다 해도 그건 작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느껴져야 하고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갑상선 만져봤으니까 이번에는 목의 림프절 한번 만져볼게요. 갑상선 검진하면서 자기 거 한 번씩 혹시 만져봤나요? 우리 이거 검진하다가 친구들 갑상선 비대 있는 거 발견하고 많이 이랬었는데 앞에 해부병리 파트에서 봤던 림프절 위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목의 림프절은 후두, 전이계, 후이계, 전후 경부체인, 편도, 이하, 턱 및 악화, 쇄골상의 림프를 포함해요. 결국에는 귀 앞쪽부터 해서 귀 앞, 뒤서부터 쇄골까지 그 사이에 있는 림프들을 모두 지금 목의 림프절로 해서 만져볼 건데요.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림프절을 촉진합니다. 다음 두 손을 이용할 때에는 머리와 목 양측에 한 손씩 놓고 동시에 촉진해서 양쪽이 괜찮은지 비슷한지 소견을 비교하고요. 하지만 턱 및 림프절은 한 손씩 촉진하는 게 더 쉽고요. 그다음에 귀 앞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귀 앞쪽을 천천히 만져서 내려오고 귀 뒤에 그다음에 턱 밑에 한번 촉진해 보고요. 그다음 대상자 머리 옆으로 돌린 후 전과 후의 경부사슬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양측에 흉쇄 유돌근 옆에서 전방사슬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승모근의 전방 경계에서 심부 후 경부 결절까지 촉진합니다. 림프절은 촉진될 수도 있고 촉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촉진됐다 해도 부드럽고 이동성이 있고 압통이 없고 양측이 동일하면 정상 소견이고요. 근데 양측이 동일하지도 않고 단단하며 비대칭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압통이 없는 단단한 림프절은 악성 종양인 림프종 같은 경우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정상 소견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머리랑 목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로는 두통이 있고요. 두통에는 뭐 편두통도 있고 군집 두통도 있고 긴장성 두통도 있고 외상후 두통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뇌수종,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증, 갑상선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림프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피부, 머리, 목을 어떻게 검진하면 되고 어떤 증상이 정상이고 어떤 증상이 비정상 소견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상 소견을 알아야 검진 시 나타난 결과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죠? 정상 소견들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안타까워요. 카페에 참고하라고 올려둔 영상 보면 강의와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아마 검진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나오는 영상이지만 간호사의 검진 방법을 보면 지금 어느 부위를 어떻게 사정하고 있고 정상 소견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